사역동사 뒤에 뭘 써야 하는 걸까? 외워도 계속 까먹네. 준사역동사는 또 뭐야? 뭔가 규칙이 있는 듯 없는 듯 어려운 오형식 동사들. 하지만 이것도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해보면 길이 보입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보시죠. 먼저 오형식 문장이 무엇이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로 생긴 문장을 말해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 형식 문장에 해당하는 이런 문장 구조와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어란 보충해주는 말인데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다 이런 겁니다. 이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명사가 오면 대명사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I am smart. I am a student. This is perfect. This is mine.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죠. 얘네들을 보어라고 하는데 주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형식 문장을 보면 그냥 보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라고 써있죠.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말, 그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 자리에는 똑같이 형용사나 명사 등이 올 수 있어요. You make me, 너는 만든다 나를 angry, 화난 상태로. 즉 너는 나를 화나게 만든다. 여기서 화난 사람은 you가 아니라 me겠죠. angry는 목적어 me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격 보어. 비슷하게 you make me happy, 너는 만든다 나를 행복한 상태로, 즉 행복하게. 목적어 me에 대해서 happy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 보충해주는 말. 이 자리에는 명사도 넣을 수 있습니다. call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뭐라고 부르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he called her, 그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an angel, 천사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녀는 천사다. 목적어 her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는 거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 She called him a genius. 그녀는 불렀다 그를 천재라고. a genius, 목적어 힘에 대해 보충 설명,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를 가진 문장들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살짝 어려워지는 게 오형식 동사마다 각각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주로 형용사랑 친하게 지내고 누구는 주로 명사랑 친하게 지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도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얘네들도 품사로 따지면 각각 형용사나 명사에 해당하니까 보어 자리에 넣을 수 있었죠. 이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영문법 공부의 핵심. 이 부분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꼭 복습 먼저 하시고 진도를 더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목적격 보어, 즉 보어 자리에는 얘네들도 들어오는데 동사마다 단짝 친구들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오케이.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어지니까 잠깐 숨 한번 쉬시고요. 다시 집중하고 이번에는 오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앞서 봤던 make, call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뭔가 많아 보이고 무섭죠? 다 외우기 힘드니까 딱 한 가지. 이들의 근본적인 공통점을 기억해둡시다. 이 오형식 동사들이 쓰이는 문맥을 살펴보면 모두 결국 남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남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다. 여기서 남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순히 이거 해, 명령하는 강압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스스로 행동하도록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임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겠네요. 또한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믿어줌으로써 더 빨리 변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며
상대방을 stupid, 바보라고 부르면서 화나게 만들고 난폭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angel, 천사라고 부르면서 기분 좋게 만들거나 상냥한 태도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남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편의상 남이라고 표현했으나 꼭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상황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Make it better.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회사 실적이 안 좋다든지 연인끼리 싸워서 헤어지려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이시라고 했을 때 I want to make it better. 나는 그 상황을 좋게 만들고 싶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 생각의 흐름을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뭘까요? see, observe, hear, 보고 듣고 변화랑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남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다면 실제로 변화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변화가 있는지, 변화했는지 정보를 수집하려면 보고, 관찰하고 듣고 해야겠죠. 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면 overhear,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몰래 엿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이 동사들이 모두 남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고 할 만하겠죠. 정리하자면 사역동사는 남을 변화시키는 데 특화, 지각동사는 남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특화된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생각의 물꼬를 좀 더 쉽게 트기 위해서 오형식 동사가 남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고 정의했었는데요.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둘의 특징을 합쳐서 이렇게 다듬어 보면 어떨까요? 남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동사다. 물론 제 논리를 학술적으로 깊게 증명해 본다면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가이드라인은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쉽게 이해하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같이 더 성장해 갑시다. 오케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사역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역동사는 남을 변화시키는데 특화된 동사였죠.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원하고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뜻을 쉽게 풀면 일을 시키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역동사의 예로 make, have, let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드는데요. 그 외에 사실 force 같은 동사도 있어요. 강요하다. He forced me to wake up. He forced me to clean the room. 어떤 액션,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다. 이거 해, 이거 하란 말이야. 이런 게 사역동사입니다. 딱 느낌 오죠? 동사 make는 force보단 약한 느낌으로 써요. 뭐 하게 만들다. 동사 let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허락해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상 남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하게 해주는 것들이 사역동사인 거죠. 여기 have가 왜 있나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make처럼 뭐 하게 만들다 정도의 뜻으로 쓰기도 해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미묘한 뉘앙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먼저 사역동사의 특별한 점을 살펴볼게요. 일단 사역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보어 자리에 주로 투부정사를 쓴다는 겁니다. 투부정사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이걸 어떤 품사로 보든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어쨌든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사역동사와 투부정사가 단짝이라는 것. 오케이? 쌤, 저는 다른 데서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써야 한다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뭐야, 헷갈려. 그쵸? 헷갈릴만 합니다. 사역동사를 가르칠 때 force 같은 동사는 가르치지 않고 make, have, let 이라는 동사 3개만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Why? 얘네 셋이 아주 특이한 사역동사거든요. 셋 다 뒤에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사역동사가 이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force도 있고 그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역동사를 causative verbs라고 하는데요. causative의 뜻을 풀면 cause, 하게 하는,
cause, make something happen,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들을 causative verbs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t과 비슷한 뜻을 가진 allow, permit도 causative verbs고요. 그 외에 cause, help, get, enable 등등 많은 동사들도 따져보면 causative verbs에 속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말하는 사역 동사랑 외국에서 말하는 causative verbs가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오해를 바로잡고 용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장 큰 개념 5형식 동사가 있고 그 중에 causative verb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역 동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make, have, let 등 얘네 몇몇만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사역동사, 특사라고 할까요? 그럼 얘네들이 가진 그 특이한 성격이 대체 무엇이냐? 일반적인 사역동사라면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데 이 특이한 사역동사들은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겁니다. I let him to go. No. I let him go. Yes. 목적격 자리에 동사 원형 go. 나는 그에게 허락해줬습니다. 가는 것을. 참고로 let은 현재 시제로서도 let, 과거 시제로서도 let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이 문장의 let도 과거 시제로 썼어요. 자, 다음 사역동사 have도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I had him to work. No, I had him work. Yes.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work. 지역하면 나는 그에게 시켰습니다. 일을 하라고 정도인데요. 여기서 have는 make와 비슷한 뜻이라서 무엇 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번역하면 그가 일을 하게 했다. 문장의 뜻은 대충 이해되긴 하실 겁니다만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참 이상하죠. 근데 재밌는 건 역사적으로 make, let, have 세 개 다 원래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to가 생략이 된 문장들이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설명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8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역동사 뒤에 to를 쓰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18세기 이후에는 to를 쓰지 않는 게 문법적으로 정확한 말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의미선상에 있는 사역동사들을 살펴보죠. make 대 force require, let 대 allow permit. 왼쪽의 사역동사들은 동사 원형을 쓰고 오른쪽의 사역동사들은 투부정사를 쓰는데요. 이건 사실 casual이냐 formal이냐 말의 스타일 차이입니다. 오잉?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자, 같이 상상해 봅시다.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어느 쪽이 일상적으로 더 많이 쓰는 동사일까요? 아직 영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make, let 같은 동사가 얘네보다 훨씬 더 쉽고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만큼 자주 쓰는 동사라서 그래요. let은 아닌 것 같다고요? Let's go, let's do it. 아하, let us의 줄임말 let. let이라는 동사도 참 많이 본 것 같죠 이제? make와 비슷한 뜻으로 쓰는 have도 정말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열심히 해보죠. 얘네들은 뜻 차이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왜 모양이 다르지? 투부정사 쓸 거면은 다 투부정사 쓰고 동사원형 쓸 거면 다 동사원형 써야지. 굳이 왜 얘네만 to를 안 쓰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아하, 얘네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자주 많이 편하게 쓰는 말이구나. 그러다 보니 편의상 뒤에 있는 to를 생략하기 시작했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막말로 누군가는 to를 붙이는 게 귀찮았던 거죠. 근데 막상 빼보니까 오히려 좋아. 왠지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느낌? 특히 명령할 땐 급한 경우가 많으니까 간결하고 신속하게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to를 빼보니까 딱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y, make him to work. Hey, make him work. 이렇게 to를 빼서 더 짧게 중요한 말들만 전달하니까 말하기 훨씬 편한 거예요. Make him to work. Make him work.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었지만 편하게 to를 빼서 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대세가 되어서 그 스타일이 굳어져 버린 거죠. to를 쓰는 게 맞나 틀린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요. 반면에 여기 오른쪽에 있던 이 단어들은 왼쪽에 있는 단어들만큼 자주 쓰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한국어로 생각해봐도 요구하다. 뭔가 벌써 좀 말이 딱딱하죠? 영어도 그래요. 이런 걸 formal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왕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어디 귀족 모임 같은 데 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formal한 말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문법에 안 맞게 to를 빼고 쓴다? 그러면 교양 없다는 소리 등 여러 욕을 받으면서 무시받기 딱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 대화에서 편하게 많이 쓰는 단어들은 캐주얼하게 to를 생략하는 경우가 꽤 많았지만 일상 대화에서 쓸 일이 다소 적은 비교적 formal한 단어들은 문법에 맞게 to를 꼭 써왔던 겁니다. 특히 동사 let의 경우는 제 가설이 딱 들어맞습니다. 캠브리지 사전에서 세 단어를 비교해 놓은 설명을 보면 permit이 가장 formal하고 그 다음이 allow, 마지막으로 let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let이 상대적으로 가장 캐주얼하다는 뜻이죠. Let's go, let's move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So, 첫 번째 정리. 원래 사역동사는 다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썼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에서는 캐주얼하게 to를 빼고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말의 스타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지게 되었고 마치 수고처럼 그냥 그렇게 쓰는 게 당연하게 되었다. 그럼 help는 왜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냐? 이런 게 언어의 재밌고도 어려운 점이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가설로 to의 뉘앙스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결국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일단 원어민들에게 두 문장의 뜻 차이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99명이 뜻 차이가 없다고 할 겁니다. 특별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섬세하게 to를 쓸지 안 쓸지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선호하는 말의 스타일이 있는 것에 가까워요. 관련 내용을 원문으로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영국인 번역가의 썰입니다. From German to British English. 주로 독일어를 영국 영어로 번역하시는 분인데요. 미국에 비해서 영국에서는 help 플러스 to 부정사 구조를 쓰는 게 더 흔한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 편집자들과 일할 때 종종 help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라고 교정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책 편집자는 언어의 전문가 아닙니까? 일반인들보다 단어의 뉘앙스와 문법에 더 민감한 프로들이죠. 근데 영국 편집자들은 help 뒤에 to를 써도 모두 오케이 했었는데 유독 미국 편집자들은 to를 빼라고 교정해달라 했다. 이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이 글 밑에 어떤 미국인도 격하게 공감하면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자기가 영국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help to 구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영국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도 it's everywhere, 여기저기서 흔히 듣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help 뒤에 to를 쓰냐 마냐, 문법적으로는 둘 다 써도 되고 뜻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나라나 지역마다 또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to를 생략해서 쓰고 영국에서는 to를 살려서 쓰는 차이도 사실 알고 보면 명확합니다.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효율 점통이에요. 미국인들의 조상이 원래 영국인들인 건 알고 계시죠? 영국이 영어의 뿌리입니다. 종갓집에서 전통을 중시하듯이 영국인들도 언어 사용에 좀 전통을 더 중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반면 미국은 영국과 달리 스펠링도 뜯어 고치고 발음도 막 대충 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의 영국 발음은 water, water. 어우 입 아파. 뭐 이렇게 힘줘서 힘들게 발음하냐. 야 우리는 그냥 T 발음 대충 발음하자. water, water. 힘 빼, 힘 빼. water. 비교해볼까요?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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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문법도 비슷해요. help 뒤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아니 그럼 쓸데없이 뭐하러 to를 써? casual. 당연히 빼고 써야지. 입만 아프게 말이야. 어? He helped me clean the room. He helped me clean the room. 효율적으로 필요한 말에 집중하는 미국. 근데 영국은 어때요? 우리가 종갓집이다. 문법도 법이요. 애초에 to 생략하는 거나 마음에 안 들었다. formal. 전통의 영국은
문법 구조적으로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to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 거죠. 살짝 일반화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이 되죠. 결국 to의 생략은 casual 대 formal 스타일의 차이다. 문화 정서상 미국은 help 뒤에 to를 생략, 영국은 help 뒤에 to를 사용한다. 자, 이런 말의 스타일 차이는 17세기로 넘어오며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1586년 최초의 영문법 책이라고 평가받는 Brief Grammar for English를 시작으로 약 100년간 여러 영문법 책들과 영어 사전들이 줄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 당시 상업과 인쇄술의 발달로 책값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문법책들도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책들은 문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되었죠. 이와 더불어 전문 작가들도 정확한 영어 사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곤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17세기는 그야말로 통일된 현대 영어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대였다고 할 만합니다. 17세기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사람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점차 통일된 스타일의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8세기에 이르러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즉 17세기의 영문법 공부를 하던 아이가 이제 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이후로 사역동사 make, have, let 뒤에 to를 쓰는 사람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재밌지 않나요? 이 외에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대표격인 사역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뉘앙스를 여러 예문을 통해 익혀보겠습니다. 지역동사 강의도 사역동사 파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어 공부 The End.